지난 2021년 디트로이트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급생 4명의 목숨을 빼앗고 7명을 다치게 한 10대 피고인에게 법원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LA 한인회가 창립 61주년 기념식 행사를 열고 한인 커뮤니티의 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짐했습니다. LA 최대 규모의 의료병원인 시더사이나이 병원이 한인과 아시안들의 임상시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뉴저지주 경찰관 교육 컨퍼런스에 여성과 소수계에 대한 차별적이고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계 최대 패스트푸드 업체인 맥도날드가 커피 전문 브랜드 코스맥스를 런칭했습니다. 기존 커피 업계 강자인 스타벅스, 던킨과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한인 2세 아프가니스탄 참전 용사가 전쟁의 충격으로 얻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극복하지 못하고 경찰과 대치하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텍사스주 해리스 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 1일 오전 차량 한 대가 문이 열린 채 도로 가운데 버려져 있다는 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했던 경관에 따르면 인근에 위치한 주택가에서 총성이 울렸는데 그곳은 한인 조나단 이 씨가 거주하는 주택이었습니다. 대원들이 주택 외부에서 대치 상태에 있는 동안 이 씨가 2개의 소총을 들고 집 앞마당으로 나왔으며 이때 5명의 대원들이 총격을 발포했고 이 씨는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주택 안에 들어가 추가적인 위험 물질이 없는지 확인했는데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주택에서 과거 가정폭력과 관련한 신고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숨진 이 씨는 미군 출신의 한인 2세로 아프가니스탄에서 복무한 뒤 제대해 최근까지는 소방관으로 근무했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1살 때 가족들과 미국으로 온 이후 휴스턴에서 자란 그는 지난 1992년 강도로 인해 아버지를 잃는 아픔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11 테러 이후 군대에 복무하고 싶다는 포부를 품은 그는 2003년 육군에 입대하고 아프가니스탄 참전 용사로도 복무했으며 육군 표창장, 육군 성과장, 국방 예비 서비스 메달, 아프가니스탄 전역 서비스 메달, 세계 평화를 위한 글로벌 전쟁 서비스 메달 등 다양한 상을 수여받았습니다. 그는 2006년 전투 중 부상으로 인해 전역한 후 텍사스 보몽트에서 정식 소방관으로 고용돼 일해왔습니다. 그는 부인 리디아와 스라의 딸 1명이 있습니다. 그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참전하는 기간 동안 PTSD를 비롯해 신체적 및 정신적 질병을 앓았고 이후 알코올 중독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전 군인들이 주로 앓는 PTSD는 생명을 위협할 만한 충격적인 사고를 겪은 뒤 앓게 되는 정신적인 고통을 말하는데 환자들의 증상은 충격적인 경험을 수시로 떠올리며 과도한 긴장 상태, 죄책감, 원망 등에 시달립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고등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급생 4명의 목숨을 빼앗고 7명을 다치게 한 10대 피고인에게 오늘 법원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 30일 디트로이트 옥스포드의 고등학교에서 총기 참사 사건을 벌인 17살 이성 크럼블리가 쇠사슬에 감겨 법원에 들어섭니다. 오늘 오클랜드 카운티 법원에서 재판을 주재한 콰메 로우 판사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하고 사건 당시 크럼블리는 15살로 그는 언제고 마음을 바꿀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죄질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중형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어 크럼블리는 범행 당일 학교 안을 돌아다니며 처형 고문할 대상을 골랐다며 그는 사건 발생 이전부터 폭력에 집착했고 교도소에서도 바뀔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크럼블리는 1급 살인과 테러를 포함해 24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크럼블리는 최후 진술에서 자신은 정말 나쁜 사람이고 누구도 해서는 안 될 끔찍한 일을 했다며 피해자와 유가족이 행복하길 바라고 그들이 원하는 형벌을 내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유족들은 크럼블리에게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크럼블리는 수업 시간 인터넷을 통해 무기 관련 정보를 검색하다 적발돼 학교 관계자들과 면담한 다음 날 아버지의 총을 가지고 학교에 가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14살에서 17살 학생 4명이 숨지고 6명의 학생과 교사 1명이 다쳤습니다. 한편 크럼블리의 부모 제임스와 제니퍼도 아들에 대한 위험 신호를 감지하지 못하고 총기를 방치한 사실 등과 관련해 4건의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LA 한인회가 창립 61주년 기념식 행사를 가졌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한인들은 한인사회 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짐했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취업자라고 하니까 막막한 상황에서 좀 굉장히 힘들었어요. 문 닫고 집에 있으면서 유튜브를 여기저기 보면서 우리 한인회 제일산 회장님의 유튜브를 보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가게를 반으로 찔릴 수밖에 없었고 직원들도 다 내보내고 모두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한번 도움을 받아봐라 그런 얘기 듣고 같이 한인회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고 나서 15,000불이라는 돈을 그랜트를 받게 됐습니다. 팬데믹 사태와 마주한 한인들이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곳은 LA 한인회였습니다. 마스크를 쓴 한인회 관계자들이 든든하게 맞이해줬기 때문입니다. 어제 저녁 LA 한인타운에 자리한 코리아타운 플라자에서는 LA 한인회 창립 61주년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LA 한인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비영리 단체의 기념식에는 한인사회와 연계된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LA 한인회는 한인들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며 이를 위해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 하셨고 지금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 한인회 역할은 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계속 민원도 확대를 하고 그런 분들이 좀 리커버리를 빨리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인타운의 이제 노숙자 문제나 치안 그리고 남아있는 게이트웨이나 여러 가지 안건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한인회가 리드가 돼서 앞으로 이제 몇 년 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프레드 정 플러튼 시장, 태미김 얼바인 부시장 등 한인 커뮤니티와 가까운 도시들은 물론 LA시 12지구 존리 시의원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CAFLA does such an amazing job at making sure that Koreans throughout the city of Los Angeles have resources. LA 총영사관도 LA 한인회와의 협력 관계를 통해 교민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에 나설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한인 사회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많은 좋은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올 한 해 너무 많이 고생했고 내년에도 우리 총영사관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것들, 우리 한인 차세대 정체성이라든지 우리 한인들 자긍심 고양하는 활동들. 올해 LA 한인회 61주년 기념행사는 특급 호텔이 아닌 쇼핑센터 지하 마켓 앞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비용을 절약해 타인에게 도움을 주자는 취지였습니다. 불경기고 기존에 있는 호텔들도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여기서 좀 저렴하게 이렇게 행사를 함으로 통해서 저희가 거기서 좀 세이브하는 돈을 좀 자선기관이나 좀 불우한 이웃들한테 좀 도움을 주고자 LA 한인회가 걸어온 61년의 세월, 한인회 존립의 기본 목적인 한인 동포사회를 위한 권익옹호를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지난달 고용지표와 이달 소비자 심리가 시장이 예측했던 것보다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11월 신규 고용이 10월보다 더 많아졌고 실업률은 하락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11월 미국 비농업 일자리가 전달보다 19만 9천 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증가폭 15만 건보다 늘었습니다. 실업률은 3.7%로 전달보다 0.2%포인트 낮아졌습니다. 11월 지표는 시장의 예측보다 좋았습니다. 시장에서는 신규 고용이 19만 건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실업률은 전달 수준인 3.9%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시간당 임금도 0.4% 올라 전달보다 오름폭이 커졌습니다. 소비자 심리도 시장의 예측을 뛰어넘었습니다. 미시건 대학이 조사한 12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69.4로 최근 넉 달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평가입니다.
10월에 파업 중이어서 취업자 수에서 제외됐던 자동차 노조원과 헐리우드 작가 노조원이 돌아온 게 고용지표 개선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또 소비자 심리지수는 강하지만 1년 뒤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3.1%로 2021년 3월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실제로 이달 기준금리 동결을 점치는 시각이 여전히 압도적이고 내년 3월에 기준금리가 인하될 거라는 전망도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절반에 가깝습니다. 지표 발표 직후 하락한 채 출발했던 주식은 오르내림을 반복하다 상승한 채 마감했습니다. I think the market is expecting that we will see a third hold in terms of what the FOMC is planning to do. But until then, I think the market is just waiting with bated breath. 시장은 여전히 기준금리 동결과 이후 인하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지만 결국 그 기대가 확인되는 건 다음 주 미 연방준비제도 회의 결과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신약 개발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임상시험. 많은 데이터가 쌓일수록 암이나 난치병 치료를 앞당길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데요. 여러 오해와 우려 때문에 한인들의 참여가 저조하다고 합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개발된 신약을 출시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임상시험. 제1상부터 3상까지 모두 3단계의 시험 과정을 거쳐 안전성과 효능을 입증한 뒤 식품의약국 FDA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1상 임상시험은 20-30명 이내의 소규모로 안전성을 검사하고 2상에서는 대상을 200-300명까지 늘려 효능을 입증한 뒤 수천 명을 대상으로 기존 출시 약과의 비교 효능을 테스트하는 3상 임상시험을 거치게 됩니다. 피부색과 성별, 체질과 생활 습관에 따라 약의 효능과 부작용의 정도는 천차만별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점차 여러 민족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의 다양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암이 다 달라요. 유방암이 다 유방암이 아니라 이 환자랑 저 환자랑 다 유방암이 다르기 때문에 이 약이 백인들한테 잘 듣는다고 해가지고 한국인한테 잘 듣는 건 사실 모르는 일이고 그리고 부작용도 각각 달라요. 인종별로. 그러나 여러 선입견과 오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임상시험에 참여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인을 비롯한 아시안들의 참여는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환자분들이 특히 한국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말이 안 통하는 경우도 있고 좀 이해하기가 힘든 경우도 있어서 이제 잘 약간 임상시험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으세요. 임상시험이면은 내가 신약을 실험 대상이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의료 전문가들은 임상시험이 검증되지 않은 신약을 인체에 투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오히려 암이나 난치병 치료에 획기적인 신약을 상대적으로 조기에 투여받을 수 있고 이 기간 좀 더 세심한 치료가 동반되는 만큼 환자들에게는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또 임상시험이 반드시 신약만을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출시되어 있는 약이나 치료법의 사용 범위를 넓히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시설사이나에서 하는 임상시험 중에 하나가 이제 헐투 양성암이 보통 항암 치료랑 표적 치료를 쓰는데 거기에다 면역 치료를 추가해서 면역 치료가 신약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보통 10년 가까이 쓰인 건데 그 약을 이제 추가해가지고 더 효과를 늘리려고 하는 그런 임상실험. 예를 들면 그런 임상시험이 굉장히 많아요. LA 지역 최대 의료병원인 시더사이나이 병원은 이달 들어 임상시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지역사회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암센터 내 커뮤니티 지원 참여팀을 중심으로 영어와 스페니쉬, 한국어 이렇게 3개 언어로 제작된 포스터와 교육 자료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또 한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임상시험 바로 알기라는 주제의 워크숍이나 온라인 교육 과정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뉴저지주 경찰관 교육 컨퍼런스에서 여성과 소수계에 대한 차별적이고 부정적인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KBTV 전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저지주 감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에서 약 1,000명의 경찰관들이 일주일 동안 참석한 지난 2021년 애틀랜틱시티 컨퍼런스에서 연사들은 성적인 언급, 행동,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비하 발언 등 100건이 넘는 차별적인 발언과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개된 강연 영상에서는 한 연사가 나는 폭력을 사랑하고 사격과 싸움을 좋아한다며 법 집행기관의 폭력을 미화하는 발언을 했으며 또 다른 연사는 교통 단속 시에는 직감으로 운전자를 잡아내야 한다며 위법적 교통 단속 관행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스트리트 캅 트레이닝 CEO는 강연에서 자신은 창녀와 코케인에 둘러싸여 죽을 것이라며 경찰 지도부가 젊은 경찰관들과 성관계를 하기를 원한다고 비꼬고 자신의 훈련 방법을 비판하는 이들에게 욕을 하며 성적인 발언을 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 감사원에 따르면 이 컨퍼런스에는 최소 7만 5천 달러의 공금이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행사를 주최한 스트리트 캅 트레이닝은 위헌적인 관행을 옹호한 적이 없다며 발췌된 내용은 전반적인 교육 내용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주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뉴저지주 검찰총장실 등 관계기관에 전달했고 맷 플래킨 주 검찰총장은 해당 컨퍼런스에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 포함됐다며 뉴저지주 경찰관들은 이런 교육에 참석해서는 안 된다고 지시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내년 재선에 도전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역대 최대 규모 고속철도 건설 투자에 나섭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를 방문해 세계 수준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로 라스베이거스에서 LA를 잇는 30억 달러 규모의 고속철도 신규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8년 LA 올림픽을 앞두고 이루어지는 10개 노선의 서부 지역 철도 건설에는 총 82억 달러가 소요될 전망입니다. 피터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은 라스베이거스와 LA 노선 건설로 자동차 운전의 절반 수준인 2시간 만에 해당 구간 이동이 가능하고 최대 1,100만 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맥도널드가 새로운 커피 브랜드 코스맥스를 런칭하고 1호점 오픈 소식을 알렸습니다. 차량들이 길게 대기하고 있고 앞 차량들은 드라이버스루에서 주문을 시작합니다. Hi there. Welcome to Cosmix and thank you so much. We're going to order a lot of stuff, so are you ready? 104.52. All right. Yeah, you're making it rain on us. Let me tell you what happened. 2 days ago, I got a cousin named Howard. He said, "Do you see what's coming to Bolingbrook?" That's all it took. 맥도널드가 커피, 음료 프랜차이즈 코스맥스 1호점을 시카고 맥도널드 본사에서 차로 1시간가량 떨어진 블링브록에 정식 개장했습니다. 맥도널드는 내년까지 텍사스 지역의 9개 매장을 추가로 연다는 계획입니다. It was very, very exciting to be the first, not just in the United States, but in the world. 코스맥스는 오후 시간대 많은 음료 소비 수요를 겨냥한 전문점으로 맥도널드는 현재 오후 음료 소비 시장이 1,000억 달러 규모에 달하고 있어 스타벅스와 던킨의 경쟁 구도에 도전장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00년 들어 커피 전문점 붐을 이끈 스타벅스는 팬데믹 기간 드라이버스루, 비대면 주문으로 커피 시장에 실세로 자리 잡았고 던킨은 2019년 브랜드 이름을 던킨 도너츠에서 던킨으로 바꾸고 본격적인 커피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이에 크리스 캠프친스키 맥도널드 CEO는 아직 맥도널드가 강력한 입지를 구축하진 못했지만 드라이버스루를 확대하고 기존 고객을 기반으로 빠른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맥도널드는 또 브랜드 역사상 가장 빠른 성장 계획도 공개했습니다. 맥도널드는 2022년 기준 전 세계 4275개 매장을 2027년까지 5만 개로 현재보다 약 25% 늘리는 공격적 확장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트워크 확장을 위해 맥도널드는 내년 25억 달러 자본 지출을 계획 중으로 2027년까지 매년 3에서 5억 달러 추가될 예정입니다. 마누 슈타이저스 맥도날드 최고 고객 책임자는 매장을 3만 개에서 4만 개로 늘리는 데 18년이 걸렸지만 이번 확장 속도는 이를 훨씬 뛰어넘는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업체가 만든 장갑차 레드백이 독일 링스 장갑차를 꺾고 호주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종빈 기자입니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장갑차가 산악지형을 거침없이 내달립니다. 날렵한 회전 기동으로 동태를 살핀 뒤 8명의 전투병력을 전장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업체가 만든 보병 전투장갑차 AS-21, 일명 레드백입니다. 개발에 뛰어든 지 5년 만에 호주 육군에 129대를 수출하는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우리 돈 3조 1,500억 원 규모입니다. 이름부터 호주의 거미 이름에서 따온 레드백의 성공 비결은 철저한 현지 맞춤 전략이었습니다. 기존에 만들어 쓰던 장비가 아니어서 실물도 설계 도면도 없이 수주 경쟁에 뛰어들었지만 과감한 현지 생산 조건을 내걸며 승부수를 띄었습니다. 이미 호주의 수출에 성능이 검증된 K9 자주포의 구동 체계를 이식했고 호주 업체가 개발한 포탑을 얹었습니다. 호주군 핵심 요구인 탐지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차 안에서 360도로 바깥을 볼 수 있는 장치 아이언 비전을 심었고 전투기에 장착하는 첨단 레이더를 탑재했습니다. 유럽 최대 방산업체가 생산하고 가격도 더 저렴한 독일 링스 장갑차의 우위가 예상됐지만 시제품 세대를 호주에 보내 겨룬 결과는 레드백의 승이었습니다. 기계 강국 독일을 성능으로 제친 역전극이었습니다.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국가의 장비를 통합 설계해서 시제품을 납품하는 능력 등의 신뢰가 쌓인 걸로 이번 계약으로 최고의 성능을 요구하는 호주군의 눈높이를 충족한 만큼 레드백을 눈여겨보고 있는 국가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임종민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